안녕하십니까. 명인의 복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오늘 체감지수가 아주 좋지 않은 연휴 다음 날이었는데요. 역시나 연휴 때 상당히 일정들 이벤트가 좀 많았었습니다. 금요일 날부터 시작된 그리고 이길까지 전일까지 이어진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의 봉쇄령 또는 G2 국가의 힘겨루기까지 상당히 이슈들이 좀 많으면서 시장에 또 고강도 긴축까지 우려가 부각되면서 오늘 체감지수가 하루 종일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장 막판에는 또 특이하게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장중에 선물 매도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장 막판에는 또 선물 매수 계약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중보다는 코스피 지수가 조금 높은 단계에서 끝났지만 이 부분이 과연 내일 생산자 물가가 좀 좋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미리 선반영인지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굉장히 오늘 시황적인 요소가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83% 내렸고요. 코스닥 지수는 4.5%가 내리는 4.15%가 내리는 상당히 좀 하락 장세였었습니다. 걱정들이 좀 많으실 텐데 시장 흐름 분석을 좀 먼저 해보고 과연 글로벌 시황이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악재들이 무슨 요소들이 좀 있고 이 악재가 좀 언제까지 이어질 거고 결국 지금 지수가 내려왔기 때문에 종목들은 다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을 딱 하고요. 종목이 내려왔는데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PPI 이번에 또 독특하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먼저 발표됩니다. CPI가 그 다음날 발표돼요. 이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일정을 구두로 좀 말씀을 드리고 나면 그 이후에 또 G20 재무장관 회의 등 역시나 지금 긴축 국면에 관한 금융 협의안들을 좀 이야기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퍼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까지 좀 나올지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오늘 기술적으로 좀 반등 구간이었는데 반등세를 좀 오전에 써가나 했더니 전혀 써가지 못했어요. 우선은 확실한 건 연동성 파괴. 오늘은 시황에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상당히 시장의 신흥국 증시 따로 중국 증시 따로 미국 증시 따로 고강도 긴축인 건 알겠고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인 건 알겠는데 전혀 각국이 따로 증시가 움직이는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를 좀 보게 되면 이거 참 지겨워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재점화 누군가 한쪽은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양보하기가 쉽지 않죠. 자국의 영토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크림반도 대교를 폭파했다는 또 러시아는 그걸 테러로 치부하고 거기에 보복성 미사일을 또 연휴 기간에 우크라이나 수도로 또 쏘는 이런 좀 악행이 자행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또 중국과 미국의 G2 국가의 또 힘겨루기. 미국은 또 중국의 반도체 제재를 또 했어요. 결국은 내용을 좀 뜯어보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따 반도체를 좀 다루겠지만 구체안들을 좀 내놨습니다. D램은 18나노 이하, 낸드는 126단 이하. 선단 공정 같은 경우는 좀 가게 되면 14나노 이하는 로직 같은 경우는 수출의 허가를 맡아라. 이런들. 결국 중국도 대응안을 펼쳤겠죠. 우리도 조금 있으면 전국 대표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던 시진핑 3년을 위한 초석이죠. 좀 여기를 기대를 좀 해보고는 있어요, 지금. 일단 중국이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박차는 분명히 가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도 계속적으로 고강도 긴축을 이야기하지만 이 이슈가 결국은 10월에 지금 이제 9월 CPI가 나오고 10월에 FOMC가 열리고 나면 11월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선반영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악재들이 계속 나오니까 오늘 시장이 양대 지수가 그냥 바로 개발락으로 시작했습니다. 특이한 동향은 오전 10시까지 미국 야간 선물 나스닥 지금 차트 모습인데 나스닥이 양봉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가 10시 14분에 열리면서 폭락을 거듭하면서 국내 증시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국내 증시를 기관 쪽에서 선물을 바쳤어요. 뭐 어찌됐건 조금 지수를 유지하려는 그런 스탠스를 좀 취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장 막판에 가니까 기관 애들은 없어지고 외인이 3,000계약 넘게 매수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가면 지금 내일 PPI를 앞둔 관망세를 펼치겠다는 의견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두 가지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내일 PPI가 뭐 나오겠지만 좀 잘 나오나 보다. 거기에 따른 선물 매수세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이어왔던 등락 과정 그냥 하루 매수하면 하루 매도하는 이런 등락 과정으로 이어갈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 좀 우위에 서느냐는 뭐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오늘 선물 계약 매수를 한 거 보면 내일 선물 계약이 매수세로 이어지기는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결국은 이쪽이 좀 더 우위에 서는 것 같아요. 관망세. 네. 어찌됐건 미국 증시가 또 내려가는데 이유는 자 미국에서 결국은 중국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 자국 이기주의로 가기 위한 수단 뭐겠습니까? 칠포 동맹 이후 반도체거든요. 결국 이 부분은 결국은 어떤 선진 국가의 전유물 같은 것이니까 중국은 히토리로 대응을 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과연 이제 히토리 테마가 오늘 들어왔어요. 다시 뭐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트리얼스라든지 몇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다시 이제 부각이 좀 될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이 히토류가 방송에서 이제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략 물자입니다. 결국은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아픈 부분을 계속 건들고 있어요. 무슨 전략 물자냐? 거의 히토류의 생산량이 중간재까지 뭐 포함하면 뭐 거의 70%입니다. 70%. 그런데 이 히토류가 전투기를 만드는데 소재가 되거든요. 방산이죠, 결국은.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너네가 지금 반도체 제재를 하면 우리는 히토류로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히토류에 대해서 전략 물자와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측에서 계속적으로 대립 구도를 이강 구도 체제를 계속적으로 부각시키니까 여기다가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다시 재점화되니까 시장에 상승 동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요소가 하나 있죠. 고강도 긴축. 연준 위원들 좀 이제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매파적인 거 알겠습니다. 매파적인 거 알겠는데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는 것도 알겠고요. 뭔지 다 알겠는데 긴축 발작에 대한 거 시장도 조금 궁지에 몰아붙이면 결국은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긴축 발작이 일어나기 직전 상황이에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인데 고용 동향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역시나 고용 동향 보고서를 볼 때는 중요한 게 실업률, 임금 상승률과 같이 봐야 된다 그랬는데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했는데 실업률이 또 잘 나왔어요. 실업률은 낮게 나오는 게 좋겠죠. 실업률이 3.5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3.7이었거든요. 실업률이 더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고용인력 창출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연준에서는 그래? 그럼 더 고강도 긴축.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거죠. 시장이. 너무 좋지 않은 내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고용 동향 보고서를 보니까 반세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국면인데 반세기 만에 정말로 이 지표가 맞다면 실업률을 최저를 기록했는데 과연 무엇이 맞는 거냐? 그리고 왜 반세기 만에 경기 침체 국면의 초입 부분에 들어왔는데
실업률이 최저를 달려가느냐? 이것도 상당히 의구심을 좀 낳고 있죠. 그리고 지금 오늘은 시황적인 요소에 좀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집중 좀 해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닝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어닝 시즌인데 실적에 대한 공포가 좀 있어요. 그나마 믿을 게 실적 부분인데 실적 경계 심리가 좀 발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시황이 고강도 긴축으로 가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G2 국가의 힘겨루기, 히토리의 전략 물자와 미국은 반도체로 맞받아치고 있고 거기다가 어닝 시즌이 다가왔는데 그나마 실적이 좀 괜찮은 쪽으로 뭔가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실적 공포까지 오고 있어요. 연일 뭐 UBS라든지 안 좋은 보고서를 계속적으로 발표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시장에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좀 떨어지게 되면 코스피 지수 모습을 좀 보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바닥권에 대한 지금 현재 완벽한 인식은 없습니다. 예, 줄을 그었는데 지난번 2400선 그리고 지지난번 2280선, 뭐 90선 요 정도 선인데 여기를 이제 과대 낙폭으로 인식하려면 좀 올라갔다가 눌림목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확실히 바닥이냐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지금. 네. 여기에 대한 컨피던스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보통 오늘 종목들이 뭐 대형주들 보게 되면 뭐 마이너스 5%, 뭐 많이 떨어진 거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어요. 보통 이러면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오늘 개인들 역시나 투자 종합 상황을 보게 되면 저가 매수를 쳤어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오늘은 코스피를 오전과는 다르게 매수세로 좀 바꿨습니다. 이 부분도 좀 특이 동향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특이 동향입니다. 외국인들이 장 초반과는 다르게 장 후반으로 가니까 코스피에는 순매수를 계속했어요. 개인들도 따라 붙었고 여기도 좀 낙폭을 줄였고 대신 여기가 매도세였어요. 선물이. 근데 순매수로 바꿨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코스피 종합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와 같은 모습이냐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 모습입니다. 1.83%거든요. 오늘 종가 마감이 1.83%좀 아래꼬리를 약간 달아서 내일 기대감이 있게 만드는데 결국은 이 길과 뭐 목요일까지 PPI와 CPI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게 결국은 조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시장이 그래도 인플레이션은 조금씩 잡혀가는가 보다. 고강도 긴축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단기 방향세는 좀 써질 수 있겠죠. 문제는 이 내용을 결국은 지표에 의존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완전히 시장이 지표 하나에 좌지우지가 되는 이런 시장이에요. 어찌됐건 오늘 이 관망 심리까지 보태지면서 제가 생각했던 개인들의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 막판에 좀 축소도 되었고 보통 이렇게 종목들이 우리 고수분들 아실 거예요. 5% 막 10%씩 좀 떨어지면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이 좀 약간 저가 매수 앞으로 업황이 좀 괜찮고 회사 기업이 좀 튼튼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를 좀 하는데 그래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반도체를 좀 볼 건데 종목으로 돌아가서 그나마 반도체가 오늘 힘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우선은 하이닉스를 좀 볼 건데 오늘은 하이닉스는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산화 네온가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래도 지금 한 3, 4일 하락 국면에서 하이닉스는 8만 원부터 9만 원까지 올랐어요. 11.5%가 올랐습니다. 약간 삼성전자와는 다른 모습이에요. 과연 이제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삼성전자에만 악영향을 주고 하이닉스에는 악영향을 주지 않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야 무슨 소리냐?
삼성전자 반도체는 안 좋고 하이닉스 반도체는 좋다는 말이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D램 반도체 고정 가격이 내려가고 반도체의 앞으로 다가올 미래 업황에 대한 것들이 뷰가 좀 안 좋긴 하지만 모멘텀을 타고 반등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부분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를 돌면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포럼을 하고 있어요. 10월 20일까지 이제 도쿄까지 온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결국은 삼성전자도 지금 각종 애널리스트들이 걱정하는 D램 가격이라든지 반도체 수요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측에서 나서고 또 태스크포스 주주 재고 가치를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라 했는데 이것이 지금 하이닉스의 어떤 국산화 네온가스 모멘텀보다는 확실히 반등세는 약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단지 오늘 삼성전자도 마이너스지만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삼성전자를 지켜보면서 그래도 참 힘 많이 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주주가치 재고 태스크포스 만들고 그래도 삼성전자가 힘을 좀 쓰니까 코스피 지수가 계속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문제는 자, 이 부분을 하나 보시죠. 오늘 시장을 좀 보시게 되면 코스피 200 종목에 관해 가지고 자, 상승 종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7종목이에요. 자, 보합이 한 종목, 하락이 182종목입니다. 그러면 코스피 200의 오늘 하락 뷰는 어땠냐? 코스피 종합보다 높았냐? 오늘 코스피 200의 국내 선물 모습은 2.05가 빠졌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보다 더 빠졌어요.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니까 대형주에 대한 수급은 안 좋고 이게 안 좋아지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결국은 2차전지 반도체 대형주 여기 두 개 없었으면 오늘 시장은 더 빠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대형주의 수급이 안 좋아지는데 이 이유가 뭐냐? 결국은 공매도였어요. 오늘 공매도 역대급이었습니다. 이거 정부에서 제가 폐지까지 하라고는 못하겠는데 자꾸 이렇게 두면 자 경기 침체 국면이고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뭐 경기 침체고 나발이고 주식시장에 관해 가지고는 정부가 뭔가 조금 협력안이라든지 주식시장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대책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증시안전펀드기금 10조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 또 금융감독위원장하고 금융통합위원장하고 하는 이야기가 좀 틀려요. 금감원에서는 모든 경우에서 열어놨다. 금융통합위원장에 관해서는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해봐야 된다. 산으로 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는 연동성 관계 파괴에 기댈 데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장이 좋지 않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조 바이든 정부가 수출 구체적으로 중국에 광범위하게 제재안을 발표했는데 보시게 되면 18나노는 D램 그 다음에 낸드는 뭐 지금 256단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128단 그 다음에 로직은 14나노입니다. 거의 첨단 공정으로 가는 것들은 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안 공장이나 후시에 있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어쩌라는 겁니까? 정부에서 좀 낮춰서 기업들도 좀 보호를 해주고 뭔가 구체안을 좀 만들고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식시장 부흥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고요. 뭐 경제를 하면서 현 정부에 대해서 비관론을 펼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인데 결국은 대표 주자들을 좀 봐야 되겠죠. 오늘 자동차를 보게 되면 오늘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모두 다 시장에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현대차를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좀 대형주로 가서 나무 가지보다는 숲을 좀 보겠다. 흐름을 이어가겠다. 근데 오늘 현대차 5% 빠졌어요.
기아는 오늘 박스권 완전히 이탈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이제 CPI가 잘 나와가면 과대낙폭으로 이어질 때 장 막판에 이게 선물 계약 때문에 좀 올라온 건데 5% 빠졌어요. 누가 기아나 현대를 사면서 하루에 5%씩 내려가는 시장 경험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주주의 문제나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정부의 문제라고 저는 좀 몫이 들어요. 물론 고강도 긴축, 물가 압력, 이제 큰 소비를 하지 않겠죠. 차 바꾸지 않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전날 뭐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포드에 대한 주가가 하향 조치됐습니다. 중립 의견은 매도로, 매수 의견은 중립으로 좀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도 일정 영향을 줬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기업 자체나 개인들이 어떤 저가 매수를 펼쳐서 주가를 정말 견인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명예의 복귀 시간에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도 좋았던 쪽, 안 볼 수는 없죠.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는데 결국은 수급이었습니다. 이게 딱 한자로 끝나는 것 같아요. 수급. 자,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 한번 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인데 연기금이 하루도 안 빠지고 샀어요. 근데 과연 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단기 매매가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도 하겠지만 결국은 종목 자체가 시가총액을 보면 투자에 가능한 종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두려움이 있죠. 2차전지 파트가 모두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소재업체는 좀 약세. 오늘 뭐 코스닥에서 LNF, 에코프로비엠은 괜찮았습니다만은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눈에 띄는 종목이 없었습니다. 이유도 간단해요. 컨센서스 실적 부합. 여기에 지금 시장 대비 상승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이라는 늘 말씀드리는 탈탄소 아래 친환경이라는 대명제는 미국, 유럽, 해외 시장에서 확대 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이제 프리미엄을 얼마나 갖다 썼고 대형주에서 소재로 갔던 것들이 순환매가 어디로 돌아오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은 대형주로 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과 SDI. 단지 자, 캐파 증설을 뭐 헝가리 공장이라든지 북미 공장에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으로 상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이 좀 집중 포화가 되면서 하락장에서 그나마 오늘 좀 돋보이는 종목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추세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51만 6천 원을 돌파하려면 내일과 모레 PPI와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의 향배에 따라서 조금 더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없는데 이제 명인의 해안입니다. 지금은 해외 글로벌 연동 관계가 완전 파괴됐습니다. 자국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이거 잠시 떨어졌네요. 자국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증시는 상승 동력이 좀 상실됐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세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악재에 민감하고 작은 매도세에도 큰 영향을 줘요. 물가 정점이 좀 확인이 필요하면서 물가가 정점에서 하락 국면으로 가느냐, 이걸 체크로 해야 되겠죠.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는 분명히 관망이 지속됩니다. 저는 거시적 관점에서 정부가 좀 공매도를 금지해주고 증시안정기금을 투입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내동매매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종목만 떨어진 게 아니고 모든 종목이 다 떨어졌습니다. 모든 전문가 인내심 가지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PPI와 CPI를 보고 내가 시장을 바꿀 수는 없다, 좀 순응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글로벌 시황과 지표 확인하고 나서 다음 주면 또 제가 화요일 날 돌아올 텐데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내심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인내심 가진 자가 조금 더 수익률 게임과 손실률 게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명인의 복귀의 김민준이었습니다.